유튜브에서 미국 변호사 존청을 검색하세요. 법률가 회계를 한 곳에서 존청 변호사인 CPA의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권청입니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도 트래픽 얼바인에서 여기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 괜찮으세요? 전혀 이게 출근 시간인가 싶을 만큼 전혀 문제 없고요. 그래요. 오늘은 올라올 때 아마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 있어서 네. 보통 막히지 않는 지역이 잠깐 막힌 거 빼고는 네. 보통 이제 저는 5번 타고 올라오거나 이렇게 오니까 네. 그때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LA 들어갈 때 길이 좁아지니까 막히는데요. 네. 하나도 안 막혔어요. 아, 그렇군요. 오렌지 카운티가 전체적으로 또 상향 조정되면서 네. 네, 또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퍼플 등급으로 아.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예, 제가 지난 그 퍼플로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뭐 밖에서 레스토랑을 가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 네. 사이에 그냥 꼭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체감하진 않았지만 아마 예전에는 그런 게 저 식당 안에서도 뭐 밥 먹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이제는 네. 뭐 바깥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네. 하긴 뭐 제가 최근에 그 식당 예약을 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될 텐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네. 예.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샌디에고 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그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토로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경제 활동 하시는 이런 그 스몰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저 뭐 오늘도 오면서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게 웬 날벼락이냐. 지금 겨울에 그렇죠. 바깥에서 하는 것들 다 투자도 하고 다 음.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확진자 수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워낙 시끄럽고 정신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티뮬러스 정책 얘기는 잘 안 들려요. 뭐가 진전은 있어요? 기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저도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청취자분들하고 말씀 이제 전달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때부턴가 그 목적으로도 뭔가 뉴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한 어떤 진전은 없었어요. 없었고 앞으로 그럼 진전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뭐 큰 틀에서는 아주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게 시작일 것이고요. 그럼에도 또 뭐 지난 일주일 사이에 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여러 그 담당자들이 서로 핑퐁 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는 뭐 그만큼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뭐 여러 뭐 이해 당사자들이겠죠.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아니면 뭐 경제학자들, 뭐 연준에서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코멘트들은 있는데 우리가 뭐 많이 지켜봤잖아요. 지난 그 대선 직전까지의 상황을. 결국은 이게 다 말의 향연이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절박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긴장감이 확실히 떨어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말은 붙여본 것 같은데 예, 그 말 붙여보는 간격 차이만 너무 현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공식 일정도 없고 TV에도 잘 안 나오고 가끔 이제 트윗으로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랜만에 토요일 날 그 트윗을 했어요. 스티뮬러스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big and focused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빨리 하자. 그래서 뭐 민주당에도 촉구를 하고 그래서 빨리 진도를 나가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big and focused라는 게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어떤 딜레마를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격만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게 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거고 지금도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거 직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타결이 만약에 안 되면 내가 크게 이겨서 지금 얘기되는 것보다 더 크게 바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자기가 이겼다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니 스티뮬러스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가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민주당도 자기들이 블루 웨이브 달성하게 되면 더 크게 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서로 예. 양쪽에서 자기가 이기면은 크게 쏘겠다. 그러면 이게 참 예.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그 어제였죠.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시 하원 의장직을 예. 맡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 뭐 그 전에 했었던 겁니다만 상원의 그 척 슈머 원내대표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근까지의 그 2.2조 달러에서 더 확대된 그 3.4조 그러니까 기존의 히어로스 액트로 돌아간 거죠. 그것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근데 그러면 네. 이번 선거에서 상원에 다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되면 그거 상원이 받아들일까요? 그렇게까지 3조 4천이면은 2조 8천까지 얘기하다가 1조 8천 1조 8천까지 얘기하다가 그것도 백악관이었었고 네. 네. 게다가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상하원에서 충분히 성적을 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게 그들의 어떤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과를 냈다라는 걸 뭐 해석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네. 그럼 이제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반영이 되겠죠. 결국은 조지아주에서의 그 결선 투표의 결과가 날 때까지 공화당에서는 기존의 작은 지원이라는 그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정말 상황이 바뀌어서 그 너무너무 악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래 동의했었던 부분들 뭐 스티뮬러스 체크라던가 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연방정부 그 실업수당 연장에 대한 것들을 동의해서 스몰 딜로 갈 여지는 있겠지만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뭐 저희들이 너무 쉽게 예단하는 건 아닌가 싶은 조심스러움은 있습니다만 결국 공화나 민주나 내년 1월 5일인가요? 그 결선 투표 조지아에서 판단하는 거 상원 두석 걸린 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 이러고 서로 그냥 말이나 붙이다가 흐지부지 되고 또 그때 넘어가서야 뭔가 결판이 나지 않겠어요? 그게 현실적인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는 하는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는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가능성을 뭐 크게 봐서 세 가지라고 할 텐데 첫 두 가지는 뭐 명백합니다. 뭐 되거나 합의가 돼서 네. 뭔가 타결이 되거나 금년 연내예요? 중에 연내 네. 네. 뭐 가능성 물론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 안 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뭐 가능성이 있는데 그 연방정부 예산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지난 대선 이전에. 그러면서 보통은 그 연방정부의 그 피스컬 이어가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인데 네. 그걸 다 합의는 못하고 그러나 대선 시점에서의 연방정부의 어떤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막기 위해서 12월 11일까지의 그 지출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금년 중에 또 그걸 다시 협의해서 그걸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안건이라는 거죠. 주된 안건인 건데 의견 중에 하나는 그걸 진행할 때 같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해당되는 뭐 체크라던가 그런 그 PPP 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넣어서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뭐 힘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월 5일 내년 초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부에 닿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통과가 될 여지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저쪽 그 낸시 펠로시는 양보를 지금까지 안 해 오셨던 분이라 그게 과연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3조 달러가 넘는 규모는 일괄 타결을 항상 주장해 오셨는데 네네네. 그렇게 부분적으로 합의를 해 줄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네. 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12월 되면은 케올제 액트에서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종료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1월 5일까지 아무것도 없이 뭐 1월 5일 이후에나 타결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때 케올제 액트에서 나오는 혜택들이 다 끊겨지게 되면 네네. 그러면 이게 합의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정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몇몇 주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해요. 주 자체적으로
스티뮬러스 체크를 지급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지원책들을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한 미지수인 거고, 그리고 그게 모든 주들이 주별로 뭐 자기들도 그 주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계는 있겠죠. 근데 네. 그런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결실이 맺어져야 결론이 나야 할 텐데 지금은 큰 움직임들이 없어요. 네, 색깔이 밝지는 않네요. 네. 네. 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거 또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언급하면서 그쪽에서 일괄 타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적인 접근들이 어렵지 않겠어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팩트를 그냥 말씀드린 거지. 제가 무슨 낸시 펠로시를 원망하거나 제가 뭐 반대쪽 당에 있는 입장을 갖다가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통은 어떤 큰 예산, 큰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집행하는 게 맞다,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것도 사실 있죠. 보통은. 근데 조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상황의 어떤 그 열악한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걸 봤을 때 만약 이게 스몰 딜이건 어떤 형태의 딜이건 합의를 다 맞춰서 진행하게 되면 자기 본인이 이제 취임하게 되는 그 이전에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는 것에서 전혀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된 사람이 이제 최근에 저 미터 프레스라고 하는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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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현재까지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만 또 물밑에서 돌아가는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는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혹시 어떻게 돼요? 하원이 뭐 일단 모이긴 모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열렸죠. 이번 주에 이제 네네. 마지막 회기가 열렸고 그게 다음 이제 상하원 선거를 통해서 새로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새롭게 열리는 게 1월 3일, 1월 4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다뤄야 할 그런 안건들을 다루는 거고 이게 말하자면 뭐 레임덕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전개가 될 것이고요. 안 되면 뭐 더 이어지겠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의 결과에 있어서 재검표 또는 소송 이런 것들 만약에 뭐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뭐 그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길어질 텐데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연방 하원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가능한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굉장히 어지럽겠죠. 예. 네. 뭐 그 내용은 사실 뭐 유튜브 채널 보면 다 얘기하고 있는 얘기니까. 네. 뭐, 네. 진전된 내용도 없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니까 우리 아는 만큼 누린다 이 시간만큼은 조금 유용한 정보로 변호사님께서 전해주리는 꿀팁, 네네. 꿀 정보로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저 또 괜히 또 자제력 잃고 또 목소리 커지고 성질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저희가 또 네. 정보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만나볼까요? 오늘은 그 IRA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 은퇴 연금인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지만 좀 그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질문 하나 먼저 원고에 없는 질문입니다. 예. 내년 세금 보고를 위해서 그런 절세 방안으로 그리고 은퇴 플랜을 위해서 IRA나 셉 IRA나 싱글 K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12월 31일까지 그것을 구자를 오픈을 하고 불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 세금 보고 전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그 세금 신고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불입을 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에 4월 15일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금년은 예외적으로 7월 15일이었지만 네. 4월 15일까지 열고 불입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설령 이제 내년에 하더라도 네네. 그게 올해 이제 세금 보고 하는 것에 대한 디덕션 혜택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앞서 나가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결국은 금년도에 세금을 줄이는데 이 IRA가 쓰인다라는 그 기본 규정이 기본 그 혜택이 네. 실제 불입했을 때 발생하는 건데 그걸 해가 바뀌고 나서 해도 되냐라는 그런 네. 질문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또 이제 디스트랙트가 될 수 있으니까 좀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IRA라고 하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냐면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약한 거죠. 지금 그 펀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뭐 약점이 많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본인의 어떤 은퇴를 대비해서 세이빙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 사회보장세 우리가 내는데 음. 항상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으로 은퇴하고 받는데 그게 부족하고 또 연금이 고갈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데에는 뭐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직접 지원하는 뭐 재정 정책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 네. 뭐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세금을 활용해서 이제 유인하고 뭐 장려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하나의 사례가 될 텐데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뭐 10,000불을 벌었어요. 1년 동안에. 네. 근데 10,000불을 벌었으면 당연히 소득세를 낼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IRA라고 하는 계좌를 만들어요. 뭐 시중에 은행들 뭐 증권사들 곳곳에 다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 내가 벌어들인 10,000불을 그 계좌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라기보다 그 계좌에 디파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원래는 내가 10,000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뭐 20%라고 하죠. 그러면 2,000불만큼 세금을 당해 내잖아요. 근데 내가 그 벌어들인 10,000불을 이 계좌에 넣음으로써 그 10,000불만큼의 소득을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0이 되는 거니까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팩트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돈이에요. 누구 준 거 아니고 네. 뭐 도네이션 한 것도 아니고 네. 내 계좌입니다. 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디파짓을 함으로써 당해 세금을 줄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10,000불이 디파짓 된 걸 어떻게 하느냐 뭐 본인이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투자 활동에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것 또한 텍스 프리로 불어나요. 벌어들이는 뭐 예를 들어 투자해서 주식을 샀는데 거기서 얼마를 벌었어요? 세금 안 내고 언제 은퇴할 때까지 그 돈이 뭐 벌어서 뭐 10만 불이 됐어요. 네. 그럼 그리고 내가 은퇴 이후에 그걸 찾았을 때 그때 소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때 세금을 낸다라는 게 기본적인 IRA의 컨셉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세금 안 내고 계속 텍스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건 돈을 불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레버리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그럼 지금 10,000불에 대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 은퇴할 때 뭐 30년 뒤에 20년 뒤에 내는 거라면 지금 뭐 내나 그때 내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이건 말하자면 그 금액만큼을 예를 들어 내가 10,000불을 지금 세금 내는 게 2,000불을 냈다면 그 2,000불을 30년 뒤에 낸다는 말은 내가 이걸 무이자로 빌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는 굉장히 크다라는 네. 거이고요. 그리고 그 2,000불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만 계속 쌓이면 그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음. 두 번째로 Roth IR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종류가 다르군요. 예, 두 네. 가지 네. ROTH 맞아요. 이거는 그 의원 상원 의원 이름을 따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같은 상황에서 10,000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벌었을 때 그 번 돈을 다시 또 Roth IRA라는 데 투자를 하면 옮기면 세금은 안 줄여져요. 그냥 그거는- 똑같이 10,000불에 대해서 세금 내요. 네. 그러면 이거 왜 하냐? 그렇죠. 뭐가 좋으냐? 네. 할 수 있는데 이건 영원히 세금을 안 내요. 여기 10,000불 들어간 거를 불려서 내가 10만 불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그걸 찾아 쓰잖아요. 그때도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그 라스 IRA에 들어가는 거는 세후 금액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이중 과세를 안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도 세금 부과 안 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렇지만 네.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그 Roth IRA의 10,000불 투자금이 불어나서 투자 수익이 나면 수익이잖아요. 캐피탈 네. 게인이 있겠죠. 세금 안 낸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예. 내가 나중에 그거를 찾았을 때에도 네. 그건 세금 그 계좌에 들어간 돈은 그냥 텍스 프리 네.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네. 아주 좋은 거죠. 음. 이걸 아주 변수를 통제하고 뭐 표현이 거창한데요. 네. 그러니까 같은 수익률에 같은 세율이 뭐 미래에 다 적용된다라고 보고 네. 산수로서 비교를 하면 네. 일반 트래디셔널 IRA와 Roth IRA는
무차별해요.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더 좋으냐라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내가 똑같은 세율의 적용을 받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같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투자 수익을 달성한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떤 게 더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완전히 궁금하죠. 그게. 예. 네.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변호사님이 이제 방송을 하시네. 밀고 당기기를 하시네. 네.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 그걸 얘기하기 전에 401k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도 아마 들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요. 401k는 뭐냐? 이거는 앞서 IRA가 개별 경제 주체들이 이와 같이 본인의 은퇴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돈 번 거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401k는 뭐냐? 회사예요. 회사. 본인이 이제 다니는 회사에서 401k 팔러시를 채택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고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컨셉은 거의 같아요. 뭐 거의가 아니라 같아요. 차이가 두 가지 있는 건데 일반 IRA에 매칭되는 게 일반 401k일 것이고 Roth IRA에 매칭되는 게 Roth 401k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면 개념은 똑같습니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불이백의 제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불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반 IRA는 6,000불까지 매년 불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7,000불이고요. 네. 그러니까 부부일 경우에는 한 가구를 놓고 보면 12,000불, 14,000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401k의 경우는 금년에는 그게 19,500불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크죠. 네. 그게 첫 번째 차이. 음.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회사가 매칭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말은 내가 우리 회사에 401k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내가 참여를 한다 그러면 뭐 3%, 4%뭐 매칭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연봉이죠. 연봉의 3%까지는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뭐 5만 불이에요. 그러면 5만 불의 3%뭐 1,500불까지는 내가 1,500불을 401k에 그 불입을 할 때 회사에서도 매칭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럼요. 좋은 거죠. 네. 그러니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게 401k와 Roth 401k 각각의 어떤 텍스 임플리케이션은 IRA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네.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궁금한 점. 여기서 질문 막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네네. 라스 IRA와 트래디셔널 IRA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까?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금액이 똑같이 6,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Roth의 3,000불, 일반의 3,000불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캡은 똑같다. 캡은 똑같다. 네, 반반 나눠서 집어넣는 건 그거는 본인의 자유고.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Roth와 트래디셔널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으로 401k와 IRA를 같이 할 수 있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액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금액의 제약. 그러니까 내가 401k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네. 그 나의 AGI 금액이죠. 그거에 따라 IRA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그것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금액이 뭐 트래디셔널의 경우는 7만 얼마부터 싱글의 경우 페이즈 아웃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런 컨셉인 거죠. 401k를 들어갔을 때 내가 별도의 IRA 또는 Roth를 할 수 있느냐? 답은 yes이나 그때는 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불입할 수 있는 금액에 IRA 금액에 제약이 생긴다. 네. 까지입니다. 회사를 이용해서 401k를 이용한다 그랬을 경우에 회사를 옮기면 그게 따라가는 건가요? 같이? 예,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어요. 회사가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그 회사에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면 내 401k를 IRA로 트랜스퍼 할 수 있어요. 페널티 없이. 네. 네. 개인 구자로 옮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대신 개인 구자로 옮기게 되면 이제 회사가 매칭해 주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이게 은퇴 자금을 모으는 걸 장려하는 게 국가의 목적인 거죠. 이 정책의 목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계좌에 들어간 돈은 대신에 제약이 있죠. 뭐냐면 은퇴 이전에 찾으면 안 됩니다. 60세부터 찾았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전에 내가 찾는다라고 하면
페널티가 들어가요. 물론 IRA나 이런 것들은 원래 당연히 이연된 것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네. 추가로 10%에 해당되는 이 early withdrawal 페널티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5천 불을 뺀다 그러면은 이제 10%면 500불에 대한 페널티를 지불하고 그 돈을 갖고 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 IRA에 투자한 것이 손해가 나면 텍스 디덕터블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텍서블 인컴도 아니니까. 음. 그냥 그 투자된 금액,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모건 스탠리의 그 계좌를 열었어요. 그럼 그건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플럭츄에이트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텍스도 낼 것도 없고 네. 뭐 떨어졌다고 해서 보통 뭐 캐피털 로스에 대해서 뭐 다른데 업셋할 수 있느냐 뭐 네네. 차감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번엔 저도 질문. 네. 은퇴구자로 들어간 금액이 예. 저의 어셋으로 잡힙니까? 당연히 SSC 어떤 그러니까 맥락에서 가령 이제 제가 만약에 무슨 뭐 학자금 신청을 하거나 또는 재융자를 하거나 또는 집을 구입하려고 했었을 때 내 은퇴구자의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그런 것들을 산정하는 어셋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은퇴구자는 어셋과는 별개로 제 쳐주나요? 자산이죠. 당연히 본인 제 자산인 자산이라고? 거고 본인의 자산인 거고 음. 보통 뭐 모기지나 이런 거 할 때 자산 내역을 적을 때는 당연히 그 개인 연금, 은퇴 연금에 대한 것도 다 같이. 넣게 되어 있으니까요. 당연히 성격상으로도 내 자산입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IRA와 로스 IRA에 돈을 넣은 후에 제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투자를 해주시는 회사에 맡겨야만 투자가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에서 네. 이와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는 반드시 뭐 뮤추얼 펀드 몇 개 중에 지정해서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직접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 상품이나 기타 연금 상품에 불입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만약에 직접 투자라고 한다면 그걸 제공하는 그 금융기관에 가서 하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401k 로스에서 컴퍼니 매칭으로 생긴 캐피탈 게인도 리타이어에서 받을 때 텍스 프리인가요? 다시요. 네. 라스 401k 얘기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컴퍼니 매칭으로 생긴 네. 캐피탈 게인도 음. 은퇴 후에 받을 때 텍스 프리인가요? 그러니까 본인 불입금에 대해서는 텍스 프리라는 건 이해하지만 회사가 매칭해 준 것에 대해서도 네, 아닙니다. 그거는 텍서블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그거는 본인이 세금 냈던 돈이 아니라고 보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애프터 텍스로 내가 불입한 거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보면 한 번씩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건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종잣돈에 대해서 낸 돈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그걸 은퇴할 때까지 찾지 않으면 거기서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할 테니까 은퇴할 때까지 찾지 말고 투자에 열심히 하세요라는 게 정책의 목표인 거죠. 만약에 트레디셔널 IR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이 높아서 많아서 그래서 세율이 높을 때 그럴 때 디덕션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트레디셔널 IRA를 사용하시면은 훨씬 유리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라스 IRA는 뭐 딱히 뭐 내가 나중에 그 어느 정도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내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그건 젊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원고에 없었던 얘기인데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네. 패스했던 뭐가 제일 좋냐 그 제 의견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요. 네.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그 취지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그만큼은 뭐 못 못 벌겠죠. 벌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보면 트래디셔널 IRA가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그 IRA 어카운트에 옮김으로써 현재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인다고 하면 그 현재 줄이는 세금은 세율이 높을 거니까 네. 굉장히 많은 세금을 줄이는 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같은 돈 만불을 찾아 쓴다고 할 때 네. 그때는 다른 기타 소득이 없을 테니까 누진세를 감안하면 적용되는 세율은 더 낮을 거란 말이죠. 세율이 네.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는 지금 줄이는 게 같은 소득 금액 만불이라 하더라도 지금 줄이는 세금액이 나중에 부담하는 세금액보다 더 낮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의 플래닝으로서 또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지금 당장 한참
그 수입이 경제 활동을 많으신 많이 하는 분들, 그래서 네. 수입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 그걸 고려할 수는 있겠죠. 네. 하나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저는 뭐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만 개념상 가능한 것은 아마 금년 같은 때가 해당이 될 거라고요. 내가 트래디셔널 IRA 또는 트래디셔널 401k를 해서 당해 소득세를 줄이는데 많이 활용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어느 해에 수익이 안 좋을 때 그때 Roth IRA로 옮길 수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플랜들을 다 옮겨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의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 트래디셔널을 함으로써 줄이는 거죠. 네. 세금을 줄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트래디셔널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Roth로 옮길 때에는 네. 10% 페널티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은퇴연금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대신에 여기 누적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해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안 좋은 해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별로 없었던 해죠. 네. 그렇게 되면 은퇴하기 이전에라도 이와 같은 텍스 플래닝이 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진짜 꿀팁이다. 그 과정이 복잡한가요? 아니요. 복잡하지 내가 않아요? 그냥 감안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금년에 좀 안 좋아. 그래서 이때 그럼 옮기면 부담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진짜 꿀팁이다. 네. 꿀팁이긴 한데요. 네. 꿀팁이긴 한데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별로 못 봤다고요. 아닙니다. 네. 꿀팁이기도 해요. 네. 꿀팁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서 뭐가 제일 좋겠느냐라고 네. 하면 너무 이것저것 다 재는 게 네. 실제 또 그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가지는 않더라. 그렇죠. 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네. 다 따지고 하다 보면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산수로 놓고 보면은 결국 세율은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는 똑같다. 그러면 뭘 하겠느냐? 저는 Roth를 하겠어요. 이유는? Roth 401k를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 지금 내가 세금을 줄이는 게 지금 세금 혜택을 본다라는 게 IRA를 놓고 보면 뭐 6,000불, 뭐 부부 공동이라고 해도 12,000불 또는 뭐 50세 이상이 14,000불인데 그로부터 줄여지는 세금이 아마도 몇천 불이 되겠지만 이거 지금 안 내는 대신에 나중에 내겠다라는 건데 그거 그냥 내가 지금 내고 더 많은 금액을 내가 Roth로 불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물론 내가 그 이후에 수입을 더 못 낼 수도 있는 거고 하겠으나 지금 좀 부담할 거 부담하고 나중에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복리의 네.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네. 빨리 이걸 다 과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리는 그 효용에 대해서 네. 네.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복잡하게 뭐 어떨 때는 어떻고 뭐 이게 더 낫겠지라는 걸 안 따지고 내가 가능한 옵션이 지금 만약에 네 가지가 다 있다고 하면 뭐 IRA가 두 종류가 있고 401k가 네.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Roth 401k를 권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권장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네. 믿고 따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땡스기빙이에요. 다음 네. 주 목요일이.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자리해 주십사라고 말씀 부탁드리는 건 이건 참 도리가 아니라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기 그러니까 네. 네네네. 사모님한테서 항의 전화 받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네. 네. 말씀 나누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미국 변호사 존청을 검색하세요. 법률과 회계를 한 곳에서 존청 변호사인 CPA의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